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잠재적 호재가 나온 덕에 그나마 하락 대신 아직은 반등세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44,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접 저항선으로 지목된 45,000달러를 향해서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랠리 와중에 곰세력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 빠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확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든 건 미국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의 지난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의 발언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멘트가 좀 더 뚜렷하게 확인됐고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해 리스크로 표현한 부분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0.5% 금리 인상 이런 멘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연준의 이 정도 멘트에 비트코인이 한번 내리꽂혀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의외의 복병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저장성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전기료를 차등 적용한다라고 공지하면서 사실상 암호화폐 채굴을 허용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화폐 패권 전쟁은 참 예민한 이슈입니다. 러시아와 인도가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그 다음 타자 딱 중국이었는데 역시나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런칭 이후에 예상 수준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싸움에 비트코인이 하나의 상징 요인이 된 것을 반영하듯 시장에서도 엇갈리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변화된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워렌 버핏의 절친이자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 경멸론을 다시금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금지 조치를 존경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재밌게도 이런 발언 직후에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허용 방침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중국이 변화된 움직임의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점이 반갑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방향성은 정해져 있었구나 이런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세상에 믿을 놈 없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하는 모습들이 여러 함축적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를 온전히 지지받고 간접 저항으로 지목된 45,000달러까지 나아가는데 꽤나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갈만 하니까 미국발 악재에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 그래도 중국이 지원 사격을 해주면서 추가 후퇴보다는 버티기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역시 크게 개선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위축된 것도 아닌 시장의 흐름과 비슷한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3,000달러와 44,000달러의 좁은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지선이 근처에 있어서 단기적 후퇴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발생한 36,000달러에서의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만 달러 이상의 가격 하한선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4시간 차트에서 50일 이동평균이 평평해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잠시 멈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저항선은 46,000달러에 자리하고 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35,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1,938달러에서 반등했지만 강세장은 가격을 45,821달러의 간접 저항까지 밀어붙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 매도세가 유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은 강세 크로스오버를 완성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오르거나 41,000달러 부근에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은 비트코인을 역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성공하면 반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41,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39,6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는데 여기가 황소 세력의 중요한 방어 구역이다.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할 경우에는 매도세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지지라인은 39,000달러 부근이고 간접 저항은 45,000달러, 이 위를 뚫으면 반전 랠리 가능성,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흐름을 주춤하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은 미국 연준이었습니다.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당시 연준 위원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예상했던 시점보다 더 빠르게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이후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이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리를 0.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일단 이런 상황들을 놓고 종합을 해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면 3월 0.25% 금리 인상, 코로나와 경기 침체 등 별도의 변수가 강력하게 발생한다라면 3월 금리 동결, 이 정도 상황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 중단과 단속에 있어서 엄청 열일을 했던 중국 저장성이 이번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식 공지문을 발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개발개혁위원회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채굴 관련 전기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문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채굴 작업을 규제하고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를 촉진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 전기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는 킬로와트 시당 0.5위안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 측은 모든 개발 개혁 부서는 암호화폐 채굴과 전력 사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정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 블록체인은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가 아닌 높은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채굴 금지가 아닌 규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 저장성이 전기요금 차등 적용 방식을 공지한 것은 전폭적인 입장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전격적으로 금지하겠다라면서 공공기관 IP 주소 4,700개를 추적했던 곳, 채굴장이라는 채굴장은 다 찾아내서 전면 폐쇄 조치를 하고 전기를 아예 끊어버렸던 곳이 바로 중국 저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이 암호화폐 채굴 전기료를 차등 적용하겠다.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폭적인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 공산당은 명확한 로드맵을 통한 타임테이블을 딱딱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해 비트코인 탄압의 1차적인 목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띄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글로벌 대비를 시켰고 중국은 어쩌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구축 CBDC를 선보이는 국가,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CBDC 주도권은 확실하게 쥐어잡았고 이제 다음은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인데 블록체인 기술 주도권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암호화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하나의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을 통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정부 주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왔던 곳으로 디지털 실크로드, 이걸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폭락을 중국이 유도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회복 역시 중국이 이끌어낼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으로도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러시아 재무부 장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브리핑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금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시작되면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왜 암호화폐가 금지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를 원하고 있지만 이건 시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금융기관 은행을 감염시켜서 불투명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인터넷과 비교한 점은 인터넷 다음, 그러니까 웹 2.0 이후 웹 3.0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금융권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참 어려운 존재라는 점은 선진국 모임으로 불리는 G20의 반응만 봐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G20 금융안정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의 성장, 구조적 취약성,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준비금이 취약한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불일치, 신용 리스크, 단기 자금 시장으로의 유출, 투자 레버리지 사용 증가, 이런 위협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투명성과 규제 감독 부재가 위험한 수준이다.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노출 등에 대한 낮은 이해도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다만 아직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전통 금융시장까지 파급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반발 심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다소 어리바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와는 달리 주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비트코인 친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콜로라도 주지사가 올해 여름부터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 여름부터 비트코인을 사용한 납세를 허용할 것이라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사용성을 인정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벨기에에서도 재미있는 주장이 나왔는데 브뤼셀 연방 하원 의원 크리스토프 드 뷰켈라르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도시와 국가 행정에 바쁜 이들 정치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부족은 큰 문제다. 유럽이 해당 업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결국 모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렌 버핏의 절친이자 파트너인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비트코인을 경멸한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게 즉시 금지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선택을 존경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 이런 멘트가 나온 날 중국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버크셔는 최근 비트코인 뱅크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누뱅크에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는데 이건 위선인지 뭔지 아니면 무지인지 그것도 아니면 예전에 예리한 감각을 상실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라는 게 사실 그 속내를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이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러시아에 놀아나는 모습도 참 정치인들 여기나 저기나 별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흔들었던 중국이 전폭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